오늘은 선생님이 아니고 선배님한테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 컵 홀더거든요. 받은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됐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도안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선배님에게 고백을 하지만 저는 원래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도안은 받았습니다만 막 대충 그냥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거만 제가 맥락만 파악한 다음에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컵홀더 하면은 요렇게만 딱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뭡니까? 바닥이 없으면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렇죠? 결로 현상 때문에 여기 밖에 습기가 차는 거는 여기 어느 정도 막아주겠지만 바닥까지 그런 습기가 차는 부분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바닥까지 이렇게 봉제하는 방법을, 그렇죠, 요렇게 만드셨다. 그렇죠?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만드셨고, 뭡니까? 개인적으로 발상을 좀 깨는 걸 좋아합니다. 왜?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래 도안을 주셨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거를 2장 앞뒤로 붙인 다음에 아무튼 티코스터처럼 딱 뒤집는 그런 모양이지만 바닥은 뭐라 하죠? 바닥도 이렇게 봉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바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정답은 저는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곡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참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컵 모양대로. 저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정사각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그렇게 안 빠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장사꾼 마인드입니다. 그냥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이 항상 그냥 내 속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쪼이는 이런 상황이면 이 컵이 참 예쁘게 그렇게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닥이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좀 더 낫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닥감을 어찌 할까 지금 고민은 이게 영상 찍으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닥을 어떻게 제공을 할지. 이게 통솔로 하니까 그 선배님 말씀으로는 이게 보면 이게 정 가운데 기준으로 한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원단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솔기가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어집니다. 이쪽이 더 두껍고 이쪽이 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이게 탁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보다는 아무튼 이제 여기 있는 방법을 추천하셨던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죠. 원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샘플을 이렇게 도중도중 이렇게 이제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성이죠. 저도 이제 저희 그 직원분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는 그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내서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가게 놀러 오시거든요. 최대한 설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신다는 것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핑킹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올 정리해도 사실은 되겠고요. 이건 핑킹가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올이 나가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오버로크 없이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곡선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따는 게 쉽지가 않죠. 자도 있어야 되고 이미 재단부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주시긴 했죠. 주시긴 했고 없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아무튼 없이. 왜? 이건 일단 그래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상품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으면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건데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는 못하죠. 저 양심상 그렇게도 잘 못하고, 저는 문토스트도 퇴사했지만 문토스트 안 하고 제토스트 하는 것처럼 좀 어떻게 할 거냐, 뭐 대략적으로 할게요. 뭐 요 끝에서부터 표시를 살짝 하고, 이렇게 살짝 굴리니까 뭡니까, 굴리니까 한 원단이 한 여기까지 썼거든요. 근데 요것보다는 바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단저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컵 따라 한번 잘라 볼게요. 그게 사실은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컵 따라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럼 이제 가위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미술 학원 같은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옛날에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거 들을 때 포토샵 같은 거, 뭐 도서 디자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가르쳐 주는 그런 수강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습니다. 배우러 갔는데 이게 미술 전공자들이 하는 거랑 다른 거에서 전공하고 온 사람들 스타일이 확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업계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계에는 맨날 사람들이 보던 그런 작품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시야가 뭔가 잘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어차피 곡선 자르면 위에는 좀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잘라봤고요. 뭐 대충 사선 모양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뭐 혹겹으로 만들어 볼게요. 혹겹이 뭐 당장은 좀 하기는 쉽겠죠. 이런 모양이고. 위에까지는 다 필요가 없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쭉 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맞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쵸? 지금 여기까지 하면 딱 맞고요. 몰라요. 초창기 개발자들은 이렇게 막 실패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사실 재단을 여러 번 해봐야 정확한 사이즈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컵에서 컵까지 몇 센치 할 거고. 그러면 요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잘 안 보이시죠? 바닥이 되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에는 모양을 한번 따봤습니다. 이대로 한번 또 잘라 보겠습니다. 근데 시접이 필요하니까 사이즈가 좀 딱 맞게는 안 나오고 작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사이즈가 딱 맞았으면 좋겠고 위에는 한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거든요. 딱 요런 사이즈, 여기 한 3분의 2 정도 크기. 그러면 결국은 이거보단 작아져야 됩니다. 그쵸? 지금 그냥 했는데도 뭐 얼추 위에는 사이즈가 맞아요, 여러분들. 위에는 맞게 잘려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뭐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자르면 될 것 같다, 그쵸? 일직선으로 그냥 탁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살짝 내려서 하기로 했다, 그쵸? 여기서도 이제 시접 한 0.5 정도 줄 거니까 뭐 감안해 가지고 작업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이 도안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하려면 이거는 사실은 반은 암기로 처음에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 거를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제가 직접 개발까지 하고 생각을 넣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거든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한 1cm 정도만 시접 남기고 다 잘라버릴까요? 이 정도 하고. 근데 완벽한 일직선을 자르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잘라 볼게요. 대충. 그냥 대충 잘랐습니다. 대충 자르고. 그래도 지금 엄청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엄청 이렇게 남았거든요. 바닥을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그쵸? 그냥 예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뭐 예쁜 원단으로 막아도 되고요. 그쵸?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전 했습니다. 이제 오버로크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도 저는 천을 만약에 한 장으로 만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0.2mm 바퀴를 해서 바닥을,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한 번만 싸는, 그래서 실선이 조금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도 그냥 요렇게 해서 좀 노치를 놔 가지고 요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게 만질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뭉툭하겠죠. 뭐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냥 항상 이게 작업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래도 선을 좀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으려니까 안 보여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저만의 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벽 정확하게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재단선을 깎아가면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럼 여기는 깔끔하게 싹 날리겠습니다. 선배님 한 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이게 선배님 거는 좀 크게 나왔는데 제 거는 엄청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지금 안 예쁘거든요. 제 건 좀 안 예뻐요. 자, 일단 한번 대보고요. 자, 대보고 완전 바닥감이 다 날아가 붙다.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그런 바닥 사이즈가 나와버렸네요. 너무 많이 잘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꿀까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냥 뒤집겠습니다. 그냥 뭐 망해도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시접은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잘라줄까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살짝 요 정도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옆에가 너무 크구나. 간단하게 합시다. 자, 우리 첫 짝이니까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도 한 2cm 정도 잘라버리고, 밑에는 요런 조각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요. 그러면서 옆에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옆에 어차피 이거는 그냥 자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마감하면 바로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바닥만 어떻게 하면 됩니다. 바닥은 그냥 요거 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넉넉하게 잘라주면 되겠죠.
또 툼한 것도 좋은데 뭐 얇은 그런 컵 받침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접을 포함해서 한 0.5cm 정도는 여유롭게 해가지고 잘라줄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다 보니 딱 야구공 모양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붙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잘 봉합을 하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방법으로 돼버렸는데요. 해봅시다. 갑시다. 뭐 사이즈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겠지만 그건 또 이제 다음에 또 하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그때 또 하면 됩니다. 항상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나누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항상 작업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예, 배달까지 하고 왔습니다. 배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자, 열심히 또 재봉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었죠. 자, 봅시다. 자, 옳고 그름을 나누면 뭐 그런 말 했었던가요? 그냥 뭐 오버로크 그냥 딱 쳐버릴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가정용 미싱. 저는 오버로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 진 오르발 요거 끼워가지고 오버로크 스티치 놓아준 다음에 작업할게요. 사실은 재단 엄청 못 났어요. 손 재단 했으니까 당연히 뭐 요게 딱 맞아 떨어져야 사실은 뭐 좀 이쁠 건데 뭐 그러진 않죠. 뭐 그런 거 감안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래도 모양 스티치는 이쁘게 15번으로 15번이 최고의 모양 예쁜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위에 한번 둘러주고요. 위에도 그냥 한 겹만 이렇게 딱 내릴게요. 그게 사실 난이도는 더 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14번으로 항상 하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 15로 하고 밑에도 쫙 박아주겠습니다. 밑에도 쫙. 속도가 빠르죠. 이러면 잘 안 보이니까 작업하는 거를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요게 낫겠죠, 그쵸? 제 뭐 옆모습 봐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요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재봉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봉을 하면은 그게 뭔가 좀 압박감이 없죠. 그러니까 일상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맛도 재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재봉이 어째 보면 비싼 취미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저렴하게만 하면은 사실 이것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싱도 그냥 적당한 거 사가지고 하면 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조깅 같은 거 할 때도 신발, 뭐 그냥 일반 신발 신어도 되긴 합니다만, 또 러닝 전문화가 있죠. 못해도 거진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는 줘야 좀 괜찮은 러닝화를 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미싱은 뭐 그래 보이면 또 그래 거기에 비해서는 또 금액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그래도 미싱은 우리가 이게 돈 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것도 뭐 생산만 본인이 잘 하시면은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미싱을 너무 비싸게 맞췄던을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불렀는데요. 네, 했죠.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봉합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잠깐만. 그 기사 이름 떠 있어요. 기사님 이름. 이제 배정됐다. 지금 오늘 연휴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 아버지께서 기사님이 왜 아직 안 잡히노? 5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안 잡히노?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연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 시간대에, 콜 비쌀 때죠. 콜이 사실 비싸다고 말을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그겁니다. 갑자기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 아무튼 주문이 밀렸겠죠. 다른 데도 주문 많이 할 법한 그런 시간대니까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좀 배달이 좀 아무튼 너무 많아서 기사님이 늦게 잡힌다. 끝에는 이렇게 한번 해줘야겠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모양 스티치. 여기는 엄청 못 박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제가 빨리 박아버려가지고 천이 뭐 직선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 뭐 이것도 사실 직선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 한 바퀴 딱 돌려주기 전에 요 위에도 한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위에도 노치를 놓으면 좋긴 한데 천 늘리면서도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잘 안 가가지고 한 땀 하고 밀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충 손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접어가면서 해볼게요. 여기 주름은 좀 지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완전 칼각 잡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 그쵸? 완전 칼각 잡으려면 처음부터 저희 선배님 말씀대로 저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하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도를 해봐야 실패점이 보이거든요, 항상.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저는 주입식 공부를 항상 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항상 스스로 이렇게 조금 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뭐랍니까? 한 번씩 안 하던 거를 기법 삼아 해버리면 다음에 또
뭡니까 작품 만들 때 이런 게 또 아이디어 도움 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간만에 이제 안 하던 거 해본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안 하던 거 할 때 옛날에 하던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또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뭐 겉들어 봤을 때는 뭐 대충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이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뭐 좀 보면 삐뚤삐뚤합니다. 뭐 삐뚤삐뚤하지만 뭐 또 그 맛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이제 문제의 컵이 나왔습니다. 컵이 나왔는데 엄청 빠듯합니다. 그쵸? 엄청 빠듯하고 살짝 내려가지고 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딱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일자 스티치 한번 놔주고 더 쪼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쪼아서요. 요 정도 모양을 잡고 나서 이제 바닥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모양을 잡고 요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제가 뭐 고정을 사실은 뭐 못 하겠죠. 손으로. 요렇게 딱 고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자, 여기도 자, 그러면 여기 딱 일자로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쁘게 박을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나름 이런 게 좀 난코스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하고 봅시다. 일부러 밖에까지 한 땀을 뺐고요. 천은 한 장이지만 만들기는 좀 더 어려운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자, 열심히 박아주고 있고요. 끝에 부분 집게로 제가 집어놨는데 뭐 잘 살아 있습니다. 그냥 요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개 만들어 보자 하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 버리거든요. 딴 데서 뭐 찾아보고 그러진 않고 정말로 도안이 생각조차 안 난다. 그러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또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저작권 걸릴 일이 없으니까 저는 돈 주고 이렇게 막 좀 파는 제품들을 주로 만드니까 이거를 제가 좀 사실 습관 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저작권이 참 거시기 하죠. 그래갖고 이제 누가 자기 거를 카피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까지 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튼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그냥 남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자, 확인을 여러 번 할수록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접을 한 1cm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접을 1cm로. 근데 이 친구가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 0.5 정도로 여기 딱 오버로크 살짝 나가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원형 받기 잘 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런 건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잘라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라버려도 되고 뭐 귀찮으면 그냥 쓰는 거고요. 학원에서 배운 거는 뭐 요겁니다. 딱 원래 정중앙 딱 표시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사실 정중앙 딱 표시해가지고 그쵸? 집게이든지 뭐 이렇게 뭐 침핀이든지 고정을 딱 해주시고 저는 사실 정중앙 표시는 딱 안 해줬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냥 중앙 표시 해주시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눈대중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이런 거는 뭐 나의 컵 표시하는 용도로 그렇게 막 들고 다니면 뭐 그런 활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자요. 그러면 어디로 해서 박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위에서 사실 돌리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런 것 좀 보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릴 겁니다. 시작점은 당연히 뭐 웬만하면 요 끝에서 또 시작하는 게 편할 수가 있겠죠. 요건 좀 잘라줄 거예요.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또 그것도 시간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만 딱 잡아주고 시작해 볼게요. 시접은 0. 저는 3호거든요. 0.35로. 노치를 안 나왔는데도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쁘게 안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도 막 그냥 주름 나와도 그냥 해버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쉬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해놓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뭡니까? 아 그때는 이래서 실패했지 이런 게 또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유튜브 좀 기록용이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거 편하게 올리거든요. 실패해도 뭐 괜찮다. 항상 편하게. 항상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사람입니다.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어제 보니까 벌써 다 박아가는데요. 제대로 안 박히고 있을 확률이 사실 한 99%입니다. 제가 봐도 뭐 그렇거든요. 그냥 봉합만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밑에 막 주름 같은 거 젖어 있고 왜 노치를 안 났기 때문에 천이 좀 늘어났겠죠. 그런 거 그냥 감안하고 오늘 작업한다는 점. 요래서 엄마 이거 오늘 만들었다. 엄마 한번 써봐라 이러면서 엄마 한번 써볼래? 이러면서 주면은 또 엄마가 뭐 또 이런 거 만들었나? 이러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형 돌리는 거 어렵더라 이러면서 저희 엄마랑 있을 때 말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또 한 훈수 또 해주십니다. 그런 가족들과의 대화도 나름 좀 재미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은 금방 했습니다. 생각 외로 이제 금방 했고, 그냥 보시기에는 좀, 이런 데 보면 좀 찝혔죠.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 이런 것도 살리려고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초보자가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채널의 지향점, 이라 하면은 저희 직원도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저희 직원, 이 채널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방 만드는 것도 엄청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선배님이 알려주신 틱코스터 형식으로 이게 두 장을 맞대어서 뒤집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값만 그렇게 좀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근데 이것도 나름이 이렇게 이제 손 많이 가죠. 이거는 바닥에 보시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좀 주름이 찝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찝혀 있어요. 찝혀 있는데 그냥 찝혀 있는 채로 얘는 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래됐습니다. 요렇게 됐고 뭐 완벽한 모양 사실 아닙니다. 이런 데는 또 천이 두꺼우니까 뭐 일자로 나와진지 보려고 하니까 뭐 다행히도 뭐 일자로 나와집니다. 보여드려야겠죠. 그냥 이렇게 나와집니다. 충격을 주면 안 되겠군요. 밑에는 완전 야구공 모양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살짝 이제 좀 삐딱합니다. 이제 기우뚱해서 돼 있는데 제가 뭐 재단을 완벽하게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재봉도 못 하고
그래서 아무튼 선배님이 주신 거를 좀 재해석해가지고 뭐 결국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제일 어려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좀 상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또 그때 뭐 거짓 재단 1시간 반 정도 한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원단으로 이렇게 또 남은 것들은 또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손님분들 계속 증정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좀 대충 뭐 작업은 끝났으니까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와, 어째 그쵸, 맨날 이렇게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항상 뭐가 이래 느끼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본질 강화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뭐 발 벌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제일 많이 수익이 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거기에 시간을 사실 제일 투자하는 것이 저도 이제 맞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근데 뭐 이 사업체가 돈을 계속 2배, 3배씩은 못 벌여 드릴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보통 이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뭐 그 정도 레벨은 당연히 안 되고, 있는 사업체도 더 이제 가까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소잉으로 일단 시도는 해본 거죠. 그렇죠? 안 망하는 선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나름 이것도 이제 뭐 플랫폼을 안 끼면 절대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 제가 뭐 그렇다고 마케팅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사러 올 정도의 이게 상품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거 1,000원에 제가 팔고 있지만 뭐랍니까, 그렇게 막 팔리고 뭐 그런 사실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석, 가방 이런 게 제일 그나마 좀 나가고요. 애기들 선물할 때 뭐 10,000원짜리 가방, 5,000원짜리 파우치 요 정도 이제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지갑은 사실은 판매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공짜로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주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 좀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또 실밥 날린다고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또 내일 출근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커피 먹는데 실밥 날린다고 이거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컵받침은 다들 좀 호불호가 있고, 여기는 또 연령대가 다들 높기 때문에 컵받침보다는 그쵸, 그냥 카드 지갑이 대다수가 좋아합니다. 대다수가 요거는 주면 다 가져가겠다 하시고, 컵받침 그거 줘봤잖아요, 안 쓴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이쪽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공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텟에 전환을 했는데 오히려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조금이지만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이소 제품 뺨치는 거 한 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들었는데, 나름 좀 가게 홍보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이거 때문에 오진 않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손님한테 좀 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석 전이죠. 연휴기도 하고 사람분들,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뭔가 이제 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뭐 오셨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은 오늘 다행히도 오늘 뭐 만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한번 그런 타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필연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은 막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면 사실 제가 가서 제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손님분들끼리 서로 막 이제 뭐 알아서 이렇게 탁탁 하는 분위기가 사실 제일 좋은데, 아무튼 느낌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가게 너무 시끄러웠죠 하면서 그냥 딱 드리기 좋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병커피, 커피로 드렸는데, 커피도 좋지만 뭐 이런 것도 뭐 선택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커피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선물로 주기 참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안 될 때가 아니고, 제가 뭔가,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죠. 그쵸? 제 잘못은 아닌데, 손님분들이 이렇게, 근데 또, 엄청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걸 제지하기 정말로 애매한 상황이고, 뭐 반대로 보면 그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지를 또 못했기 때문에. 뭐 진짜 그냥 냉정하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또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아야 돼요. 제가 사람 아직 가려서 받은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도 아시겠죠. 제가 아직 최저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완충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면 그냥 제가 아예 돈을 안 받든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 오시고 기분 안 좋게 가시면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항상 최고로 제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이제 손님분들한테 제가 빚을 졌으면 그 정도는 갚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든 막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도 돈은 줘야 된다 이러면 포인트로 그러면 한 10,000원을 드리든지 다음에 그러면 드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돈 쪽으로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 또 아무튼 이런 게 먹힐 수도 있고 커피는 그러니까 집에 뭐 커피 머신도 있고 커피가 너무 풍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거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저한테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제 넘친다. 그러면 이제 커피든지 뭐 포인트든지 이제 그렇게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가게도 하루 한 번씩 매일 오신 분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받으실 거 거의 다 받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럼 그냥 포인트로 드릴까요? 그냥 다음에 커피나 한잔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만 저희가 주기에는 아무튼 동세장사기 때문에 맨날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번화가처럼 그렇게 그냥 한 개로 정해놓고 딱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러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손님분들한테 드리는 게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자, 거기서 아무튼 중요한 구색을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커피 뭐 그냥 병커피 이런 탁 넣어줘도 되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배달 갔을 때도 제가 서비스로 딱 넣어드리면 뭐 사진도 찍기 좋죠. 이거 받았고 이런 거 이제 계속 들고 다니시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래 먹으면 끝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좀 뭐 기억도 뭐 남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를 조금 더 좀 가치를 두거든요. 커피는 마시면 끝이지만 원래 음식이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은 한번 가지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어찌 보면 또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사회에 뭐 어느 정도 좀 공헌을 했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내가 좀 사람들한테 도움됐구나. 저는 이제 그런 게 좋거든요. 뭐 프랜차이즈를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서비스 같은 거 더 주고 싶어도 다른 점주들이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요. 너가 주면 다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주지 마라. 근데 저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줘야 좀 돌아온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결국은 뭐 인사평가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저 친구는 근태도 좋고 뭐 그냥 뭐 항상 주어진 것보다 일 더 한다. 물론 뭐 좀 나쁜 사람 만나면 호구 잡았다 뭐 이래가지고 일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 데는 너무 자기를 뺏겨 먹으려는 데는 좀 나와 버리시고요. 분명히 그런 거 같이 쳐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찾아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다 착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잘 없고요.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마인드로 봉사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한테 득이 된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더 해주는 대신에 커피 기술을 더 배운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가 근무를 항상 자처를 했거든요. 거기는 항상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토스트는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휴일에도 계속 출근을 그리고 평일에도 연장을 계속 해드리고 야간에
야간 직원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사실 누가 일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새벽 내가 일할 거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보가 아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낮에는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초보가 실수를 해도 만회가 되는데, 저희가 야간 문토스트 직원들은 그게 안 됩니다. 베테랑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게 최고참들이 그때 한순간이지만 다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여기까지 유튜브 안 보시겠죠. 그래도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문토 대표님이 이 영상은 안 보시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저보다 잘 굽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조들이 데모하듯이 그런 상황이 한 번씩 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님 입장이라 가지고 뭐 그런 건 안 끼고 오히려 그냥 뭐 일을 오히려 도와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기술을 익히고 빨리 독립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윈윈이 됐다, 그렇죠? 돈도 받고요. 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파우치도 뭐 천 원 주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게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단체 주문이 또 한 번 들어왔다, 그렇죠?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뭐 재수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뭐든 간에 잘 되면 좋죠. 저는 가게가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거 없을 때 계속 이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작업 공정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직원분들이 들어와도 요거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미싱에 따로 뭐 숙련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개만 만들 줄 알면 되기 때문에 미싱 뭐 이것저것 뭐 맞춤 제작할 정도로 기술을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딱 요거 한 개만 만들 줄 알면 되거든요. 요것만 해줘도 제가 뭐 나름 좀 숨통이 트이겠죠. 하다못해 요거 실밥하고 뒤집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10분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장사 이야기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도움은 된다. 그렇죠. 특히 제가 그러니까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 될 시점에서 뭔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최대한 손님분들 기분 안 좋게 딱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한 개로. 저는 1,000원이지만 아무튼 딴 데 가면 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딴 데 가면 거의 똑같이 만들었는데 10,000원 받는데도 저는 받거든요. 백화점에 있으니까 비싼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10,000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하겠죠. 뭐 수수료 50% 떼고 세금 10% 내고 이러면 벌써 3,000밖에 안 남아요. 뭐 재료비 500원 떼면 2,500원 나왔어요. 인건비 주고 나면 그분도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납득은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플랫폼에 진입하기 참 어렵죠. 이런 게 왜 비싼지도 납득이 갑니다. 참 요거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그런 사업도 알게 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수익이 원래 많이 났던, 저는 원래 카페 쪽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카페 쪽을 계속 보완하는 쪽으로, 따로 이제 문어발을 안 돌리고 카페 쪽을 계속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페는 왜 또 할 수밖에 없냐면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잖아요. 제가, 그쵸? 따로 온라인은 처음부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얘는 제가 이미 5년간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오프라인의 강점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케어하는 거를 저도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점을 사실 극대화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일단 어느 정도 먹고 산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공부해서 뭐 진입하든지 말든지
좀 재밌습니다 요새. 자, 그래갖고 뭐 작업은 거진 다 끝냈고요. 내일 이제 쓰면 되겠죠. 하나같이 뭐 모양 다 이쁩니다. 이쁘고, 요거는 디코스트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뭐 피로가 계속 안 풀려요.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것도 사실 좀 더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요일에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항상 약속이 잡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못 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또 어째 될지 모르겠어요. 또 누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또 남을 맞춰주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저를 좀 잘 부르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속세랑 인연을 끊으려고 저도 뭐 웬만하면 사람들 연락 안 받고 그러는데 동창들 와도 연락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바쁘다 일하고 있다 막 이래 보거든요. 돈 장사 안 돼서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그래요.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보통 2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장사 엄청 도움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반가울 수 있어요. 반가울 수 있는데 원래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냥 필요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시간을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한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 딱 친구들이 글쎄요, 친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라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라면 친구의 의중까지 다 파악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옳고 그름을 나누면은 온 세상이 좀 불편해집니다. 뭐든 간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적군과 아군이 50%가 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혼자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래갖고 항상 그냥 유도리 있게 사십시오. 그냥 알아서 그냥 기분대로 그냥 적당히 사시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정리를 한 개씩.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돌돌인데 좀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도 좀 다음에는 뭐 이래 비싼 건 안 살 것 같아요. 친구가 이게 뭐 스카치 제품 4개 돼 있는 걸 처음에 사는데 개당 한 3-4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파는데 비싸죠. 근데 만져보고 이런 거 착용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은데 이 느낌 때문에 아직 저희가 3,000원을 덜 쓸 법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친구랑 같이 그때 돈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썼죠. 이런 거 보면 참 전 친구들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좀 보고서식으로 이번 달 쓴 금액을 좀 가계부를 세워보니까 생강을 제가 한 20kg 정도 담았거든요. 그게 첫 배송이 13만 원, 두 번째 배송이 11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값이 들어가겠죠. 설탕값이 20kg 정도 들어갔으니까 설탕이 5kg당 한 6,000원짜리 제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6kg? 아니 7,000원 합시다. 7,000원 곱하기 4 하면은 7, 8, 24, 24,000원에 아무튼 거짓말 25만 원 정도 설탕값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설탕이란다 생강청 만드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원단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잉 팩토리 가서 30만 원치. 근데 7% 할인 받아가지고 아마 2만 몇천 빠졌을 거예요. 2만 정도 빠졌다 치면은 한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지퍼 요거 그때 한 300개 샀죠. 그거를 한 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소잉만 거짓말 33만 원 정도에 그 정도 나왔고 간판 이번에 또 한 개 주문 제작을 하는 거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재료값이 23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45만 원에 한 35만 원 정도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더 나온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날라가는 돈은 아니고 이렇게 두고 제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 근데 원단은 뭐 요번 달에는 조금 뭐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크로바 시연회가 있어서 뭐 말씀하시던데 잘하면 거기서 또 뭐 팔아드려야 되죠. 그냥 뭐 가면 한 10만 원 정도만 팔아드리고 뭐 더 이상은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예산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로바 참가하는 데만 한 3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만 딱 쓰고요. 더 이상은 안 씁니다. 더 이상은 안 쓰고 또 뭘 썼지? 로션을 샀어요. 제가 세타필을 원래 씁니다. 이게 아토피지만 세타필을 쓰고 나서 뭐 불편한 거 없거든요. 딱 제형도 딱 됐고 엄청 끈적이는 거 없어요. 자, 아토피 환자도 쓰는 그 추천 로션이 바로 세타필입니다. 금액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10만 원치 샀어요. 그러면 뭐 가족끼리 같이 쓰니까 그 정도는 쓰거든요. 한 번 쓰니까 그러면 90만 원. 그렇죠. 고정비가 그렇게 오늘 이번에 나갔고 핸드폰비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알뜰폰 15,000원짜리 그냥 데이터 6기가짜리 쓰고 있고요. 그런 거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좀 소상공인 지원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그거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전기세 뭐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사실 누나차를 제가 많이 탑니다. 아버지 차랑.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두 분 유류비로 다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가족들한테 돌렸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사실 차 보험이랑 이런 거 다 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혜택 왔을 때 그냥 돌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거는 이제 가족들한테 돌렸고요. 그렇게 해서 뭐 남은 금액 뭐 제가 직장인 정도 받았다 했잖아요. 뭐 남은 금액 뭐 대충 뭐 저금했고요. 뭐 200만 원 넘게는 당연히 저축 못 했겠죠. 그래갖고 아무튼 남은 금액은 전쪽 다 했고 뭐 친구들이랑 뭐 하이디라고 가서 한 그 친구들 2만 원씩 내줬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밥값이 나왔고 그 전에는 뭐 텐돈값 뭐 5만 원 정도 나왔고 뭐 15만 원 정도 썼다 그죠. 뭐 그런 거나 그거 제외하면 뭐 산 거 없습니다. 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산다 해도 원단 정도만 산다 그죠. 그 정도의 소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옷은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매는 안 했고 정장 정도는 좀 살까 해가지고 정장이 지금 사이즈가 다 안 맞아요. 어깨가 그래도 조금 커져가지고 사진으로 이 핸드폰을 보시면 모르겠죠. 그냥 저만 아는 그런 신체 정보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자켓을 입으면 너무 아무튼 어깨가 이래 돼요. 이렇게 자켓. 근데 자켓은 또 그래 입으면 너무 멋이 없죠. 그래갖고 한 10만 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다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님한테 물어보니까 검정색 사시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시간 나면 보러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의 또 큰 지출 1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나머지는 뭐 지출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뭐 썼다는 점만 알려드리고 완전 빵원 진짜 딴 거 쓴 거 없어요. 친구들을 안 만났다, 가족들이랑 식사를 안 했다 하면은 총 한 25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됐겠지만 우리가 아예 진짜 뭐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죠.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기름값을 집에 계속 이제 주다 보니까 누나가 올해 이번 달은 밥을 좀 많이 샀습니다. 누나라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린 건 아니고 뭐 저랑 비슷하게 벌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 또 생강 그거 하면서 작업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박피 같은 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수고비가 15만 원 나왔거든요. 15만 원. 그러면 요번 달은 거진 재료비랑 생필품비로 10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뭐 핸드폰 값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 정도 나왔다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다음 달에는 요 돈이 안 나가겠죠, 그렇죠? 요 정도 돈 안 나가고 요번 달이니까 나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